뭐죠? 그 계사하전 제12장에 나오는 그 문장과 관련해서 송나라 때 학자들이 그 기존에 우리 64개에다가 대비를 해서 쭉 풀어놓은 글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64개도 안 배웠는데 이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주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삥 돌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면서 본인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도 이 주역 공부를 하는 거 다른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훈련 겸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계사하전 제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변동은 이연하고 그죠? 변하여서 움직이는 것은 이로움으로써 말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역의 역도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역류 변동이라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역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길흉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천이라 그래서 뜻으로서 움직여지는 것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애오상공이 그죠? 사랑과 미움이 서로를 쳐서 길흉이 그 속에서 생겨나고 다시 말해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사랑과 미움 속에서도 길흉이 생겨나겠지만은 이거는 위정자와 백성들 간의 이 문제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원근이 상취 회리니 그 다음에 얼마나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냐 군주와의 관계가 뭐냐 가까우냐 이거에 따라서 서로 취하여서 너무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친합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친합하게 되면 오히려 뭐가 생겨나느냐? 자, 그 뉘우칠 일들만 생겨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너무 이렇게 아부했다. 교원영색 마찬가지가 되고 또 교원영색 하는 사람을 또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오히려 자, 군주가 자기 도리를 잃고 그죠? 직분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은 한 몸은 물론이요. 나라 전체도 망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거기서 바로 회린이 생겨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과위 우리가 참뜻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아니면 거짓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로움이냐 해로움이냐 이것이 생겨나니 그래서 무릇 역의 뜻이라고 하는 것 역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불상득하면 가까우면서도 그 역 속에 담겨난 말들을 얻지 못한다면은 혹 해침이 날까 흉하거나 또는 혹 해치게 되며 또 뉘우치거나 그 다음에 인색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장반자 장차 배반할 자 그 말이 부끄럽고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자 그 말이 가지하고 그 다음에 기린지사는 그 말이 적고 그 다음에 조인지사 조급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그 다음에 무선지인 선을 속이는 사람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떠돌고 그죠 놀고 이렇게 떠돌고 그 다음에 유실기자 그 지킴을 잃는 자 그 말이 비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송나라 때 학자가 이제 64개 가운데에서도 자, 이 주역 속에도 자, 어떤 말들이 비굴하고 애호상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쭉 그 표현한 말이 있었죠. 그래서 진제 서시왈 오늘 아마 책들을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요. 그 원칙상은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노트에다 다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토도 달아보고 해석도 하고 제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나눠드리면은 그냥 대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숙제들을 너무 안 했죠. 원래 이렇게 숙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체벌 금지자입니다. 네, 저렇게 핑계도 대고 평상시에는 동영상도 잘 보더니 그죠? 자, 거기 보면 진제 서시왈 역도 변동하여 개물성문은 이언냐요. 그죠? 이언냐요. 그러니까 역의 도는 변하고 움직여서 그거 아닌데. 맞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주역 정의서에 같이 일단 보셔요. 이따 필요하면 같이 하고. 그래서 역의 도라고 하는 역도 변동이라는 말 그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앞에서 또 나온 말이 개물성무라는 말이 나왔었죠. 다 모든 물건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주는 것. 그 내용이 뭐냐면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여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하여 움직이면서
모든 물건들을 열어서 다 이제 싹 터나오게 하고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주는 것은 그는 바로 이로움으로써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괴요지 사 유길 유흉은 그죠? 괴요의 말 가운데에서, 괴사와 효사의 그 말 가운데에서 어떤 거는 길하다라고 했고 또 어떤 것은 흉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정지 유소천이라, 그 뜻이 그죠? 뜻 마음이죠. 마음에서 발현되는 그 뜻이 움직이는 바가 있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문장에 나온 애오상공, 원근상취, 정위상감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이제 각 그 효에다가 대비를 했는데요. 애오상공과 관련된 것은 어디 있냐? 사랑과 미움이 서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 송, 구사, 불국송, 복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수 송괴죠. 천수 송괴 구사요에 보면은 그 제가 밑에 해석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라는 뜻을 찾아가지고, 천수송괴 구사요에 뭐라고 되냐? 구사는 뭐라고 해서 불국송이라, 그죠? 불국송이라,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 이라. 그래서 복증명하여, 그러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훌륭한 천수송괴죠. 자, 하늘에서 자 물이 나듯 지금 구사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사효가 누구하고 원래 짝이냐면은 초효하고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음양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과 음으로서 서로 짝도 잘 맞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하냐면 여기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초구를 대상으로 하죠. 그럼 초구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럼 저 밑에 백성들하고 그 송사 버리면 되겠어요? 송사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국송이라, 송사에도 이기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왜? 백성들 상대로 해서 먼저 네가 정치를 잘했느냐부터 봐야 되죠. 자, 여기는 누구냐면 대신입니다. 이 임금 밑에 있는 대신이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백성들하고 송사할 일이 뭐가 있냐면, 세금을 뭐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원칙상 정전법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국가가 백성들의 생활을 보장을 해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러지 않고 세금을 우선적으로 걷는다 그러면은 백성들로부터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송사를 해도 이기지 못하는지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복증명이라 그랬습니다.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명에 나아간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임금한테 보고하는 거죠. 자, 보고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복명이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앞에 있는 회복할 복자의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복명이 되고, 그 다음에 증명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고 상황이죠.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임금으로부터 여차저차해서, 자, 백성들이 왜 저기 세금을 내지 않는지를 따져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흉년입니다. 가뭄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이라 그래서 명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에 나아가서 유하여 변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단순히 세금만 윽박질러서 법대로 거둘 것이 아니라 변하여서 그죠? 내가 지금까지 그 처리했던 그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안정하면, 그래서 편안히 하고 바르게 하면 길하리라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진제서 씨가 딴 것은 뭐냐면은 불국송 복증명까지만 땄죠. 그래서 송사를 해서 이기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돌아와서 명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여초로 상해하라. 그죠? 초육과 더불어서, 그죠? 초육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남녀 간의 개인의 사랑이다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의 그저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관계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른바 애민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랑하는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지삼겸괴 유고효, 지삼겸괴 삼계가 되고, 위에 가서 자, 유고효하고 그 다음에 상육효 두 가지를 표현했네요. 유고효에 보면은 이용침벌이라 그랬습니다. 침입하여서 정벌하는 것이 바로 이롭고, 용이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군사를 써서라는 뜻이니까 쓸용자를 썼죠. 그러니까 침벌로서 하는 것이 이롭고, 상육 같은 경우는 뭐냐면 행사 그랬습니다. 군사를 행하는 것을 쓰는 것이 이로운 것은 왜 그러냐? 구삼과 더불어서
뭐예요? 상애하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구삼효와 더불어서 지금 전부 다 지삼경계가 되는데 자 겸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공순한데 그죠? 공순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임금이 스스로가 다 누군지 다 지금 공순한 계가 되는데 공순함으로써 내가 다스리니까 당연히 다 공순함으로써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순함으로써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하나는 군자요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괴가 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음이라고 해서 이게 자기 힘이 있어요. 양이 양자리에 왔다고 해서 오히려 대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를 어떻게 돼?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침벌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침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상대방 나라의 국경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군사를 써서 무기로서 바로 치는 것이 바로 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벌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스스로가 내가 지금 겸손한 도로서 다스렸는데 오히려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게 달려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원래는 여기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음양 짝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음양 서로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제후로서 회제후 이렇게 품어주려고 했는데 스스로 강하다라는 힘을 믿고서는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군사를 써서 쓰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여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벌을 해주고 결국은 여기서 반란을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제서씨 같은 경우는 상애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천화동인괴 천화동인괴의 천화동인괴의 몇 효인가요? 9삼효가 되는 거죠. 9삼효에 보면은 그 뭐라고 했냐 복용우망이라 그랬죠. 자 군사를 덤불 속에다 그죠? 수풀 속에다가 숨겨두는 것은 자 군사를 수풀 속에다 숨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수풀이 왜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은 네 꾀에 보면은 손목이 나오죠. 손목이 되고 자 음목이 되기 때문에 수풀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원래 효를 보면은 구삼의 복용우망하고 승기고릉하여 삼세불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숯불 속에다가서는 군사를 또 이제 매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이리저리 보는데 높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개에서 이게 제일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삼세불응이로다. 3년이 돼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세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 나가서도 그렇고 삼리화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데 어쨌든 그 복용우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음양은 짝이 돼야 되는 자기도 제법 뭐예요? 그 밝은 제후라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요 자리를 지금 넘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숨겨두고 지금 누구냐면은 임금이 이렇게 보낸 군사들을 아마 치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구호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오후관계로 표현했고 그 대신에 구삼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윗자리를 넘보니까 구호의 임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사극이라 표현해죠. 대사극 상호 큰 군사로 이겨야 서로 만나는 것은 참 지금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자꾸 치려고 하는데 지금 임금이 볼 때는 누구를 또 하나 발탁을 해야 되는 여기를 발탁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는 본래 음양은 짝도 되고 그 다음에 중정한 저 아랫자리에 현인이 되는 거죠. 자, 두루두루 천하가 다 동인해하는 거입니다. 항상 볼 때 천하가 두루두루 함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밑에서 올라오는 것 자기보다도 낮게 있는 사람을 위에서 발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막게 되는 거죠. 막으니까 이런 더군다나 양이 양자리에 있고 하니까 굉장히 오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막으려면 천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군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한 군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큰 군사로 이겨야 서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리와 같은 현인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삼과 구호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구호가 육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느냐?
구사가 맞고 구삼이 맞기 때문에 구삼과 구사를 바로 미워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애호관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근상취라고 하는 말 역시 계속 다 진제서시가 하는 말입니다.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그저 서로 취하는 것은 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천풍국계 구호요에 그죠? 천풍국계면은 천풍국계 밑에가 바람꾀가 되고 위에가 하늘꾀가 됩니다. 천풍국계 자 구호요에 보면은 이기포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포과라고 하는 것은 고리버드 그래서 기류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주역에 보면 기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로 해석되는데 기류 강도 고리버들로 그러니까 오이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나오는 그 채소가 되죠. 열매 채소가 되는데 그 오이를 이제 몇 개 잔뜩 따가지고 고리버들로 이파리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묶어 놓는다라는 뜻인데요. 고리버들로 오이를 싸고 그 다음에 상구효에 보면은 구기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만남의 그 뿌리라라고 하는 것, 만남의 그 뿌리라. 자, 여기서 지금 여기하고 짝이 되는 것은 여기가 되니까 자,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여기는 음자리에 양이 왔는데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맨 꼭대기 있는 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뿔 개념, 더군다나 이제 양효가 되니까 뿔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고리버들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하고 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자 손목에 그 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임금이 실은 뭐냐면 아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다음에 그 고리버들로 싼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멀리 거기 진제서시의 표현이면은 원취초육례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만나는 건데 지금 양이 천풍구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 이제 음이 처음으로 양을 만나는 거죠. 음이다라고 할 때 하나는 지금 여기 누구냐면 초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자라는 어린 백성들을 이 군주가 돌봐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기과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저 초육을 그 다스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런데 그렇고 그 다음에 뇌수핵괴 육삼효에 대해서는 뇌수핵괴 육삼효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었죠. 뇌수핵괴 육삼효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부차성 치구지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짊어졌는데 또 짊어진 채로 저 수레를 탔으니까 이것은 바로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그 부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취 이사야요라고 하는데 자 이 음이 지금 원래는 지금 요 자리에 있는데 양자리에 지금 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저기 뇌수에게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해원상생해야 될 텐데 이 자리를 그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요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아래로 강이 있으니까 그죠. 앞에 밑에서 강을 타고 또 위에서 강을 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취 이사야요. 이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양쪽에 그 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예괴. 뇌지예괴죠. 뇌지예괴. 밑에가 땅괴가 되고 위에가 자우레괴가 되는데 뇌지예괴 육삼효에 보면 우예라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쫙 째려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까 째려보 그냥 볼 우자로 보셔야 되겠죠. 이때. 그래서 육삼의 우예라 옆으로 쳐다보니까 뉘우치며 그 다음에 늦게 하여도 만약에 이제 더디게 하여도 그 후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리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미리 하고 자 즐겁다라는 뜻인데 자 미리 하지 못하고 그냥 바르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죠. 보면은 눈목자가 돼가지고서는 잘 밝게 보는 듯은 해요. 그런데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흘겨 본다. 그냥 가만히 그 틈 타서 본다 이런 뜻이 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소 좀 늦게 하더라도 늦게 하면은 뭐 더욱더 후회가 될 것이고 어쨌든 자기 가까이로는 누가 있느냐면은 바로 구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사의 자리를 왜냐면 원래 자기하고 짝이 누구냐면은 맨 위에 있는 상육이 되겠죠. 상육이 되는데 이쪽에 여기요 상육이 되는데 그 둘이 똑같네 모양이. 그런데
저기까지는 음양 짝도 안 되고 더 멋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윗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생겨난 문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상감이라고 할 때 참과 거짓이 서로 느낀다라고 하는 건 자, 그저 진정이면 진정대로 느끼고 거짓되면 거짓된 대로 이제 상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풍택중북교의 구이효에 보면 명학이 제음연을 기자 화지로다 뭐 워낙 유명한 거죠. 풍택중북교에 나오는 바로 구이효에 보면은 이것은 바로 이성감호오야요. 다시 말해서 저 위에는 중부의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욕심 없이 이렇게 만날 같은 양과 양이기는 하지만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죠? 가운데 속의 욕심들을 다 비우고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진실로 구호를 바로 그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의 둔꾀 육사효에 보면은 자 술의 둔꾀 그랬습니다. 자 술의 둔꾀 육사효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혼구하여 왕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혼구 그죠? 다시 말해서 혼이 날 짝을 구하여서 가는 것은 육사가 혼이 날 짝이 누구냐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죠. 초구가 되니까 음양 짝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뜻, 참뜻이죠. 참뜻으로 초구를 느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산수몽꾀다 그러면은 산 아래로 자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상이 되고 그런데 자 목매하다 무지 목매한 근데 육삼효의 여자가 되는 거죠. 돈 많은 남자를 본다 그랬네요. 금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원래 나의 짝은 누구냐면은 저 위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는데 견금부인데 저까지 가기는 너무 멀죠. 너무나 먼 당신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 있는 이 멋진 남자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남자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함은 그러니까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죠? 지조를 지켜서 여기하고 내 짝이다라고 해서 비록 길더라도 지조를 지켜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죠? 또 무지몽매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뭐냐면 여기서 감개가 나오죠. 지극히 어두운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 그죠? 거짓된 참된 마음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마음으로 바로 이의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 거짓된 마음이라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생각이 없는데 이 남자가 돈이 많고 그저 힘도 세고 하니까 이 남자한테 가더라라는 것이 되고요. 오늘 진짜 비가 제법 올 모양이네요. 그 다음 풍산점괘. 자, 풍산점괘의 구삼효에 보면은 풍산점괘 바로 구삼효에는 뭐라고 되냐면 부정 불부하고 그 다음에 귀영불육은 자 지아비가 그죠 남편이 가서 돌아오지 않고 남편이 가서 돌아오지 않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한 내가 불복해야 되겠죠. 불복하고 그 다음에 부영불육 여자가 부인이 임신하였는데도 기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서 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하고 짝이 누구냐면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음양 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지 않으니까 그보다 저까지가 너무 멀고 바로 이웃에 뭐예요? 멋진 여자가 있죠. 그죠? 이 신분도 높고 한 여자 육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남자일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여자한테 한눈 팔고 그냥 여기로 가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짝이 되는 그저 부인 같으면은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여자가 그래서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제대로 못 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거짓으로 바로 살을 느끼기 때문이니 범차 개의 정천자야라 하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누구 얘기냐면은 진제 서씨의 얘기였죠. 그래서 이것은 다 바로 뜻으로서 마음에 그러니까 이때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따라서 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군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마음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그래서 발익의 중절을 위지 화. 그죠? 화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그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중용의 도를 잘 취할 줄 알아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어긋나서 때로는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취하게 되고, 부당하게 느껴서 바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12장의 그 장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나왔던 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절제 채씨가 그 몇 개를 들어놓은 내용인데, 풍산점괘 삼효, 그러니까 점삼소개는 장반자지 사야요. 그러니까 풍산점괘 삼효 그러면 구삼효가 되겠죠. 구삼효의 매단반은, 그러니까 구삼효의 효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구삼효의 효사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홍점 오륙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영부라도 불욕하여 흉하니 이어 구하니라.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기러기가 저 무태까지 나아가 있는데, 기러기가 무태 나갔다 그러면 땅에 나가면 기러기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기러기는 발이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그죠?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구삼회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배반하는 자의 그 말들, 그러니까 배반할 자들의 그 태도를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규계, 화택 규계 상구효의, 그죠? 상구효의 매단말은, 매단바라고 하는 건 매단말인데, 이것도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규과여 견시부도라.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죠? 규는 외로워서 바로 뭐냐면 견시. 돼지를 보는데 돼지가 뭐냐면 진흙덩이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대귀일거. 술에 한가득 귀신이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이리저리니까 뭐 별 헛개 지금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웬 도둑놈인가 싶어가지고 웬 귀신인가 해서 선장지어라가 먼저는 활을 재서 쭉 당겼다가, 아, 도둑놈이 아니고 바로 내 짝이구나. 자,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화택 규께 그려봅시다. 자, 화택규 그러면 푸른 불대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긋난다라고 해서 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상구효에 보면은 혼자 외롭다라고 했네요. 외롭다. 왜 외롭을까? 원래는 음양 짝이 잘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떨어지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라고 표현했네. 규계가 그래서 외로워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어쨌든 내 짝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밝은 듯한데, 그래서 자기가 참 제법 밝다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시적으로 내적으로 제가 굉장히 어둡죠. 한밤중에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뭐가 맹해서 견시부더라. 그래서 웬 저기 뭐야 돼지를 한 마리 보는데, 여기 돼지가 나오죠. 감귀에서 돼지가 나오는데 물귀 아래니까 뭐 진흙덩이 잔뜩 짊어지고 깜깜한 밤중에 보니까 술에다 그러면 술에 가득 실려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귀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거 빨리 잡아서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활을 쏜다 그랬습니다. 활을 최대한 당기죠.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서 음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활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활이라고 하는 것은 쐈다가, 그죠? 놓으면 활은 저쪽으로 가고 화살줄은 다시 이쪽으로 오는 데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자기 짝이, 음양 짝이 참 잘 되는데도 어긋난 데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깜깜한 속에 요렇게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서 활 쐈다가 보니까 아니더라. 나하고 참 짝이 잘 맞기 때문에 다시 후탈지호 그랬네요. 말씀 한자 있는 것은 벗길 탈자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벗겨서 그 다음에 비구라고 도둑놈이 아닌지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혼구라. 그래서 뭐예요? 결혼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결혼하니 대우하면 즉길이라. 그래서 마침내 비를 만난다. 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녹아서,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다 씻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비를 만나면은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던 그 처음에 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바가 있다 이 소리예요. 본인은 제일 높은 자리에서 참 밝은 듯한데 실은 속이 아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의심하는 자의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지택님께, 우와 진짜 해갈이 되려나요? 지택님께, 지택님께 바로 그 다음에 2호에 매단 바의 그 말은, 2호가 어떻게 됐느냐 또 찾아봐야 되겠죠. 뭐라냐, 함님이니 길하여 묵을 일이라. 그래서 다 느껴서 임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느껴서 임한 것이니 길하여서, 굳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가봐야 되겠구나 해서 인 것이 길하리라. 이 길하다라고,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저 위에 임금이 두루두루 아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 어진 현인을 가서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묵을리라. 이거는 뭐 좋은 말은 이것저것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죠. 그 규계 같은 경우는 뭐 규과여 견시부다하고 대귀일거라 선장지오라가 후탈지고 하며 하여서 그다음 비구라 혼군이 대우하면 길하리라. 엄청나게 말이 많죠. 의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의심나는 말은 뭐냐, 가지한다 그랬죠. 그런데 길한 사람의 말은 적다 그랬죠. 과라. 그래서 함님이니 길하여 묵을리라라고 한 것은 바로 길인지사요. 그 다음에 또 화택규괴의 3효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예요? 수레, 그죠? 예코, 그죠? 수레로 끌고 기우, 견여의 화택규괴의 이 3효에 보면은 그죠? 수레로 끌고, 수레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니까 불교에서 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우제며, 그죠? 그 소에다가 바로 곱비를 매달았으며, 그러니까 소로 그냥 끌며 이렇게 끌제자 끌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는 사람을 봤더니 천차의라 그랬네요. 천 그러면은 머리 깎기는 벌입니다. 머리 깎을 곤이라고 하는, 해서 어쨌든 머리를 깎이는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코베는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촉고 유종일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마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것은 바로 조급한 사람이니까 그 수레를 그냥 놔두지 못하고 수레를 빨리빨리, 이때 견이다 그러면 끌리면 당할 견자로 보셔야 됩니다. 예코, 그러니까 수레가 이렇게 내가 타고 가는, 자동적으로 마부에 의해서 수레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꾸 끌고, 그 다음에 막 소가 또 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급하니까 막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풍택중부괴, 풍택중부니까 6삼효가 되겠죠. 6삼효에 보면은 득적하여, 그죠? 상대를 만나서, 적을 만나서, 때로는 혹고하고, 혹파하고, 호급하고, 혹가로다. 때로는 북을 둥둥 치고, 다시 말해, 북을 쳐서 공격하라, 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냐면 그만두라, 라고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길 것 같으면 또 금세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의 말이고, 그 다음에 수택절괴, 상육효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고절이니 그저 절이니 바르게, 약간 고집하면, 이때 정이면 고집한다라는 뜻입니다. 고집하면 흉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면은 그 다음에 없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실기수자지사야라. 그래서 그 자기 지킴을 잃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효사까지를 쭉 달아둔 이유가, 정리할 때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그려보고, 여기다 일일이 설명 못했지만 앞뒤 관계 이렇게 재보고, 선생님 이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하나도 안 배운 거 두루 다 통합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가지셔요.